2016년 4월에만 해도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300만 원을 빌려서 10만 원씩 매달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산해보면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자가 40%예요. 말도 안 되는 고리대금이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행히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이 두 개 부동산이니까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억의 현금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 10억까지 모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주제인데, 제가 최소한 10억을 논할 자격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 이유는 충분히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죠. 그런데 10억을 넘게 모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착각이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돈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흔히들 부자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자꾸 그릇으로 설명을 하냐 싶은데 이게 참 비유가 적절해서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바로 내 그릇이 깨진 그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 70%가 5년 내에 파산한다. 이게 실제로 미국 연구기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국 로또는 한국 로또랑 달라서 당첨금이 수백억씩 해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내에 파산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당첨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다. 다만 본인의 그릇이 깨져 있는지 몰랐던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 그릇이 깨져 있으면 여기다 100억을 쏟아부어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충분히 벌어보기 전까지는 내 그릇이 깨져 있다는 걸 대부분 모릅니다. 왜냐면 그릇이 깨져 있는 위치가 바닥에 깨져 있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지점쯤 깨져 있거든요. 물이 이 정도로 차본 적이 없으니까 그릇이 깨졌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좀 벌다가 이걸 써버리고 좀 벌다가 써버리고 하니까 나는 충분히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릇에 물이 남아있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많이 버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에 물이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로또라는 비가 내리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져 있는 그릇이었구나. 자,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돈도 그런 대로 버는 것 같은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내 그릇이 깨져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깨져 있는 그릇을 먼저 고치는 게 우선이에요. 첫 번째 구멍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쓴 돈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심지어 할부로 뭐 좀 샀잖아요? 그럼 완전 뒤죽박죽 돼요. 이달 카드 명세서 받기 전까지 얼마 쓴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가 이걸 계산하고 다녀요? 심지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10일, 25일 막 이따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돈이 이날 나오는 건지를 일일이 파악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기가 머리 아프고 귀찮단 말이에요.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또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쓰고, 이제 신용카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용카드 쓰면 할인 혜택이 있다, 포인트가 쌓인다, 매달 스타벅스 커피도 2잔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스타벅스 2잔 얻어먹어서 부자 된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신용카드 옹호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 홍보팀도 아니고 신용카드를 잘 쓰면 신용등급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매우 미비해요. 할부라도 하면 오히려 신용등급에는 마이너스예요. 저는 한 대략 10년 정도를 신용카드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카드 영업사원 아줌마가 오시더라고요. 신용카드 하나 만들라고. 알바생인데 무슨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카드보험 가입되어 있죠. 그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좋다고 나도 이제 어린이 된 건가 하면서 만들었죠. 그때 월 한도가 120만 원짜리 신용카드였어요. 그때가 가장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시점이에요.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매달 1일 카드값 내는 날,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날이 20일 고지서 나오는 날 이었을 정도로 제가 앞에서 러시안 캐시 300만 원 금리 40%짜리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 왜 빌렸는지 아세요? 카드값 때문이에요. 카드값을 못 막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빌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답도 없는 인생인데 10년 전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신용카드를 딱 자르고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자르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돈이 없으면 그냥 안 쓰는 거에도 익숙한 사람이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신용카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사업자 카드도 다 체크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역시 홈택스에 등록해서 비용 처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돈 쓰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당장 포르쉐 매장 가서 현금 주면서 포르쉐를 사버릴 수도 있지만 이 돈 쓰기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 돈을 남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날은 기분 좋으니까 한턱 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전환해야 되니까 뭐 하나 사고, 이런 경험들 우리 다 있어 봤잖아요. 근데 돈이 나가는 걸 보면 아깝다 라는 기분이 드니까 그러면 제동에 걸린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딴 데다 넣어놓고 나는 딱 필요한 생활비 혹은 용돈 정도만 넣어놓고 이 돈 있으면 쓰고 이 용돈이 좀 떨어져 가면 좀 아껴서 쓰고 하면서 제동이라는 게 걸리는데, 신용카드는 그냥 냅다 긁으면 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신용카드는 돈 나간다는 느낌도 없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딱 고통스러우면 돼. 이 돈 나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돈이 아깝다라는 느낌조차 안 들게 만들어버리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가 만든 악마다. 그래서 일단 깨진 그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신용카드 잘라버리시고 용돈 딱 정해가지고 그 용돈에서만 쓰는 습관을 길러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리고 그 습관이 유지가 됐을 때 쭉쭉쭉쭉 돈이 차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깨진 그릇을 고치는 건 명품 구매를 차지하는 겁니다. 저는 신발이 100만원짜리 신발이 있다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았어요. 수백만원짜리의 신발, 수백만원짜리의 시계, 수천만원짜리 가방,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이런 건 재벌 총수는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명품을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나온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프라다 매장 가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 이때 이 부장님이 같은 회사 대리가 가지고 있는 250만 원짜리 가방보다는 비싸고 전무님이 가지고 있는 300만 원짜리 가방보다는 저렴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대리보다는 내가 급이 높고 전무보다는 급이 낮으니까 그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가방을 달라라고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가 더 비싼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쟤보다 급이 높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보다 급이 높고, 여기서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드라마에서 표현이 되는데, 일면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통장 잔액 증명서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건물 등기부등본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잘 나가는 걸 보여주려면 명품 혹은 비싼 차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굳이 내가 그렇게 급을 보여줘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집단이 있다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내 자산을 계속 소비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내가 부자 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바로 모임이나 친구들의 만남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지인들의 모임 한 번 하면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의 돈이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났는데 새 차를 산 친구가 있으면 다들 야, 차 바꿨냐, 얼마냐, 한번 구경시켜달라 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데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계속 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차도 나도 바꿔야 되는데, 차를 바꿔야지 캠핑을 다니는데 하면서 계속 본인의 차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좀 덜 들 수도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포르쉐 끌고 오면 다른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봐주니까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진짜 돈이 없었어요. 아까 러시안 캐시 보셨잖아요.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빚쟁이 그 자체였죠. 근데 친구들은 대기업, 안정적 회사, 그래서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건 안 만나는 거였어요. 만날 때마다 이 박탈감을 느끼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회비 2만 원 내자라고 했을 때도 그 돈도 저는 꼬박꼬박 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멀리하게 됐는데, 의외로 그렇게 10년 지내고 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뭐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소비할 필요도 없고,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서 장점도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친구도 안 만나니까, 만나면 친구들이 뭐 유튜브 봤다, 뭐 유튜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얘기 안 들으니까 그냥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거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료는 필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해줄 친구는 딱히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명품,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거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즐겨도 되죠. 근데 그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조금 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가지 이야기 중 한 가지인 깨진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부자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